작년 상반기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반도체가 이끌었듯, 재작년에 시장의 상승을 2차전지 로봇이 이끌었듯 이번에 시장의 상승을 누가 이끌 것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잡아내야만 정말 큰 부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이번 1월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미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으로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감기에 여러모로 고생을 하면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지를 못했었는데 다행히 잘 회복을 해서 오늘은 다시금 이렇게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나올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한 내용 같이 또 공유해 드리면서 올해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에 다 같이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 열심히 돈 되는 정보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일단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한국 증시에 포착된 상승 신호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상반기 핵심 주도주는 무엇인지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지금 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올해 1월 1주차 때 보시면 일주일 만에 3%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의 단기적인 추세와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의 이 단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쭉 하락했던 국면이 작년 하반기 국면이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작년에는 상반기 이와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하반기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락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줬었던 것이었는데, 자, 추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여기서 저번 주 기준이었죠. 나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신호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계속해서 2500포인트를 뚫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저번 주 기준으로 한 차례 2500포인트를 뚫어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단기 하락 추세를 드디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를 돌파하는 전환의 흐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는 상승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신호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번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하더라도 100% 우리가 이대로 쭉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부분은 7월부터 거의 반년 내내 하락하던 추세의 흐름을 드디어 한번 돌파해줬다. 단기적으로 이 2400포인트를 깨는 단기 하락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몇 가지 또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증시는 유난히 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또 유의미한 통계가 있는데 한국 증시는 짝수해에는 나쁘고 홀수해에는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사실 이렇다 할 딱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통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 좌측이 코스피 지수의 짝수의 연간 수익률과 홀수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낸 자료인데 보면 짝수에는 좀 반반이죠. 상승했던 해가 한 절반이고 하락했던 해가 절반인데 홀수의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딱 한 번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했어요. 그래서 홀수에는 오죽하면은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21%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1년에 21%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딘가에다가 1년 투자했을 때 2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가뜩이나 고물가에 지금 금리도 그렇게까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내야지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먹을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홀수의 연간 수익률이 20%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은 더 대단해요. 보면 코스닥 같은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입니다. 짝수회 같은 경우에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은 단 2번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반대로 홀수회에는 3번을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였는데 이 플러스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36%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근데 올해가 어떤 해죠? 올해는 2025년 홀수입니다. 물론 이게 뭐 100% 맞는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2년 연속 부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특히나 크게 하락한 다음 해에는 양호했던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보면 2000년대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02년대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04년, 6년, 2008년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해 바로 다음 해에 보세요. 크게 오르죠. 물론 소폭 반등하는 해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해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이 어땠느냐 한번 보시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종가 기준 9%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즉 작년에 코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작년에 큰 하락을 했었던 만큼 올해에는 또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봄직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너무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 주식의 본질을 봤을 때 한국의 증시는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요. 수출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아시아 이런 국가들에게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한 국가이고 수출을 따져봤을 때 특정 국가에게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 외에 유럽, 아시아들도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느냐? 우리나라는 미국 경기도 좋아야 되고 중국 경기도 좋아야 되고 유럽, 아시아 경기, 즉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경기도 좋고 수출도 잘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크게 상관없고 미국은 미국 자체적인 경기가 좋으면 그냥 좋아요. 실제로 작년에도 보시면 글로벌 경기가 다 박살이 나는데 미국 홀로 경기가 좋다라는 이유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이 또 새삼 체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어려운 한국 증시에 있어서 결국 한국 증시의 본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자, 보시게 되면 OECD 즉 글로벌 경기의 사이클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자, 2003년대에 강하게 쭉 반등했던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됐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이 확장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글로벌 경기가 확장 중이다. 글로벌 경기가 왜 확장 중일까? 기본적으로 글로벌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해 풀린 돈들이 돌면서 글로벌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유럽, 한국 등등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반적인 글로벌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돈이 결국 돌고 도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한국 경기도 이제 좋아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의 반면에 한국 증시는 지금 어떤 국면에 있냐?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코스피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0.8배 수준에 있다. 이 흐름은 거의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저렴한 구간. 그래서 제가 한국 증시의 본질을 봤을 때는 크게 경기와 통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좋다라고 했는데 통화량은 점점 많아지면 그에 따라 경기도 점점
확장하는 국면으로 가는지라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한국 증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단순히 홀수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작년에 많이 빠져서 좋은 거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본질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굉장히 싼데 작년에 많이 빠졌던 만큼 올해는 그래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드디어 뚫고 올라가는 상승 전환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올해 상반기 그래도 증시의 반등 내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트럼프 1기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때에도 한국 증시가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요게 점점점점점점 찍혀있는 게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기준이에요. 이때에도 1월경에 트럼프가 실제 취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16년 진한색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후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어땠느냐? 크게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후로 진한색 그래프가 완전히 급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과 매우 비슷하죠.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후로 한국 증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판 거죠. 심리적으로 투심이 악화됐던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좀 특이사항이 있느냐? 트럼프가 취임되는 시기 1월경부터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코스피 같은 경우 어때요? 안정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특징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상승폭이 여러분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거의 2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0포인트 수준에서 2400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약 반년 만에 20%가 올라간 것이다. 과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코스피의 상승률이 약 20%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1년 만에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이번에 한국 증시에 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휘청휘청거리긴 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자,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코스닥 저점을 찍었던 것을 재차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점진적으로 출렁이긴 하지만 결국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한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던 흐름들이 트럼프가 막상 취임했는데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 문제가 터지진 않네? 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하나 둘씩 시장이 확인을 한다면 심리는 금세 회복이 되면서 주가는 결국 본질에 따라 수렴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가격이 본질보다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정신만 차리면 최소한 본질까지는 회복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질이 좋아지면 플러스 알파의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그래도 한국 주식에 대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또한 한국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외국인 자본의 비중이 많은 증시가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상승 하락을 만드는 좀 영향을 크게 주는 경제 지표 중에 환율이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이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매력이 없죠. 환 차이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한국 증시랑 환율이랑은 거꾸로 갑니다. 환율이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국 증시는 오히려 거꾸로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와요. 반대로 환율이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때는 한국 증시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추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제 들어 올리는 이와 같은 추세를 좀 본다면 쭉 가파른 상승 추세를 환율이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어때요? 환율이 살짝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단기 상승 추세 하단으로 위치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재차 환율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서 환율이 막 1,500원대를 뭐 뚫으려 말랑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앞서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강하게 상승했던 환율의 추세가 한 차례 깨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증시가 어떠한 그림을 보여줬었느냐? 작년 10월이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이와 같은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만약에 꺾여 들어간다면 증시는 재차 이런 식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중요한 환율이 또 어떤 특징을 가져가게 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랑 달러 인덱스에 있어서 과거 트럼프 1기 때 어떤 특징을 보여줬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것도 보시면 트럼프가 과거 1기 취임한 이후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었지만 오히려 이후로는 점진적인 안정을 찾더라. 환율도 취임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상승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취임한 이후로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면 왜 과거에 트럼프가 취임되기 이전에 국채금리랑 달러가 튀어올랐을까? 이때에도 트럼프가 가장 메인으로 내걸었던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향할 거야. 미국이 더 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이 미국으로 하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도 강해지고 국채도 강해지고 이때는 이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작용을 했었던 거였죠. 이때는 또 미국으로 향하는 돈의 힘이 많아지니까 또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흐름이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진정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 크게 진정이 됐었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봤을 때 작년 하반기까지는 트럼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향했었는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과열됐던 흐름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얼어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 지금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대한 방향성을 볼 때 결국 국채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국채금리가 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와 같이 이제 물가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단기간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미국의 국채금리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예전부터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진한색 선이고 연한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진한색 선이 연한색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빼꼼 고개를 들어 올리고 여기도 쭉 상승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흐름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길게 놓고 본다면 결국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금리 인하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하되다가 또 동결되다가 인하될 수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FMC의 점도표를 보더라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점진적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왜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냐?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취임이 된다면 여러 관세 정책 이런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걱정, 불안감이 있기에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물가가 튀어올랐어? 그래서 정말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성에 꺾이고 금리가 올라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 또한 본질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자, 시장이 상승할 것을 기대를 한다면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는 무엇이느냐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만 잘 골라낸다면 이 20%를 훨씬 더 크게 상회하는 투자 성과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주도주의 특징이죠. 시장을 이끄는 주인공이자 대장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장의 상승 주도주는 누구일까를 우리는 미리미리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반도체가 이끌었듯 재작년에 시장의 상승을 2차전지 로봇이 이끌었듯 이번에 시장의 상승을 누가 이끌 것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잡아내야만
정말 큰 부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이번 1월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1월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상위 1등 그 섹터가 어떻게 되느냐, 2월에서 3월, 2월에서 6월 상반기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더라 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등, 2등이 다 좋았고요. 한국은 유난히 1등이 매우 좋았습니다. 반대로 꼴등에서 두 번째 하는 친구는 상반기 내내 안 좋았었어요. 그만큼 1월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의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 누가 1등이느냐, 누가 꼴등이느냐. 꼴등은 웬만하면 거르는 게 좋겠다. 1등은 웬만하면 계속 상반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 1월 중순입니다. 물론 아직 절반 가까이 남았죠. 다만 설 연휴가 길다라고 봤을 때 한 일주일 조금 더 넘게 남은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1월 중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봤어요. 과연 2025년 1월 한국 주식 기준으로 어떠한 주식이 가장 강했을까? 1등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 현재까지 로봇이었어요. 네. 보면은 하이젠 RNM이 7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9%, 이게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KNLR 시스템이 45%, 로보티지가 35%, 클로버드 26%. 2등이 뭐였었느냐? 2등이 좀 반반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SKC가 51%, 필옵틱스가 40%, 한빛레이저가 39%. 조선도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하나엔진이 39%, 현대인스 39%, 하나오션 36%. 이 세 섹터가 탑3였어요. 물론 이번 달 말까지 마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세 손가락을 한번 꼽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재작년에도 로봇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재작년에도 로봇이 굉장히 강했고 그때 당시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1월에만 종가 기준으로 10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자, 근데 그때 당시에도 로봇이 1등이었어요. 주가 상승 흐름 기준으로. 2차 전지도 이겼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월에도 올랐고 3월에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 1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월까지 거의 100% 가까이 추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월에 종가 기준 약 86%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도 보면은 2월에도 올랐고 3월에도 오르면서 얘는 오히려 두 달 만에 100% 이상의 추가 상승까지도 보여줬었어요. 자, 요게 1월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친구들이 1분기, 상반기 내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더라 라는 특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1월 달에 강했다고 안 볼 게 아니라 1월 달에 강했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1월에 안 좋았으니까 2월, 3월에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1월에 꼴등이었던 친구가 상반기 내내 꼴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면 1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1월의 주도주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야말로 상반기 강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겠다. 지금 시장의 위치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제야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초입 부분에 있잖아요.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도주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상승의 방향을 잡으면 상승이 유지되는 시장 가운데 그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의 상승의 초입 부분에서 주도주의 특징을 나타낸 주식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이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번 1월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월에 되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후보군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가장 우선순위가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로봇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고 안 볼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오를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로봇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제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행부 스케치 영상 보면은 최근에 로봇 관련 영상을 2번 연속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로봇주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개판과 조선도 계속 주목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다만 조선 관련해서는 트럼프 관련 수혜로 좀 엮였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로 힘이 조금 빠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다음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세 섹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2차전지, 자율주행,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왜 좋았냐? 몇몇 기업들의 수출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2차전지 특히나 음극재가 좀 좋았습니다. 2차전지는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이 있느냐는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지켜보고 싶은데, 그거 말고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과 또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는 역시나 HBM 쪽이 좀 강하고, 자율주행은 이번에 CES 이후로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멤버십 방송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공부를 할 텐데, 그 이후로 우리 유튜브에서도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율주행도 좀 먹거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1월에 지금 이와 같은 후보군을 좀 놓고요. 이번 설 연휴가 지나고 마지막 거래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과연 누가 1장인가, 그 다음에 누가 2장인가, 그 1, 2등만큼은 상반기에 우선시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1등, 2등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뭐 안 좋을 것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25등 같은 경우에도 1월은 거의 뒤에서 두 번째였지만 2, 3월 상반기에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상반기에 1등만 잡고 꼴등은 다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투자는 여러분들 비중 관리와 또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에 어느 정도는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좋은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한 이후로 재차 결국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 1월에 로봇이 좋았던 이유와 굉장히 비슷한 이유로 로봇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지금은 특히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조차도 로봇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결국 로봇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메인 이유인 거예요.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투자를 조금 심플하게 한다고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많은 로봇주 중에 뭘 투자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심플한 건 역시나 대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과 관계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을 우선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드렸던 기업들이 이와 같은 기업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할 것도 없고요. LG전자 관련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포스코 관련 뉴로메카, SK온 관련 율로보틱스, 이 정도는 일단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로봇에 진짜 베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결국 장기적인 싸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또 중요해지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클로봇이랑 CMS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을 위주로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린 거니까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